네, 반갑습니다. 인천 투데이가 새롭게 선보이는 코너 글로벌 투데이입니다. 원래는 문화 초대석이기도 하고요. 근데 오늘은 특별하게 지금 이제 지구상에서 가장 핫한 주제이고 이 전쟁이 지금 몇 년째, 3년째 이어지고 있나요? 아무튼 다들 걱정하는 상황인데 러시아, 우리하고는 지금 한러 수교가 33주년 정도 된 것 같은데 러시아에서 유치원부터 대학까지 한 20여 년을 다녔고요. 책도 집필했습니다. 이 작가님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상한 러시아라는 제목으로 책을 출간한 이의찬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가 작가님 성함을 얘기 안 했네요. 네. 개인적으로는 저랑 이제 그 2019년도에 이제 한러 수교 기념해서 이제 그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주관한 러시아 연수, 러시아 알기 이때 갔었었는데 그 이후로 전화상으로만 얘기하다가 이렇게 이제 직접 만나게 된 거는 러시아 그때 탐방 이후 5년 만입니다. 대략. 네, 네. 뭐 오늘 또 러시아가 최근에 지금 뭐 전쟁도 하고 있고 또 네. 러시아는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가, 네. 또 앞으로 우리는 그러면은 어떻게 이 상황을 지켜보고 대응을 해야 하는가, 네. 뭐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책에도 담았지만 오늘 방문한 김에 그런 이야기들을 좀 네. 풀어드리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때 그 러시아 갔을 때 모스크바에 머무를 때 저희 숙소 앞에 KGB 무슨 건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거기 지날 때마다 좀 긴장하고 그랬던 기억이 속속 납니다. 가장 최근에 7월 초에 러시아 모스크바를 다녀오셨다고 하셨으니까 예. 제가 가장 궁금한 건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금 3년째인가 그렇잖아요. 예. 그것 현지 분위기나 상황은 좀 어떻습니까? 우선 뭐 모스크바 같은 경우는 전혀 그런 어떤 전쟁의 기운이 느껴지지 않고요. 네, 그 모두가 각자의 일상을 그냥 바쁘게 살고 있다. 네, 뭐 불편함을 호소하기는 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직항이 없어서 뭐 해외를 좀 더 편하게 못 나가는 점, 또 아무래도 유럽이나 또 많은 나라에서 러시아인들에 대해서 좀 네. 안 좋은 시각으로 많이 바라보고 있다 보니까 네. 뭐 우리나라만 해도 지금 우리나라에 지금 거주하고 있는 러시아인들도 러시아인이라고 말을 못 하고 다니고 있거든요. 어느 나라 사람이냐 그러면 핀란드 사람이다 이러고. 핀란드랑 약간 비슷하기도 하죠. 그래서 뭐 가까우니까. 네, 가까우니까. 그래서 러시아 사람이 자기를 러시아 사람이라고 밝히지 못하는 네. 그런 뭐 상황이다 보니까 네. 이제 불편함은 있지만 뭐 물가도 많이 오르고. 예. 하지만 뭐 이제 적응을 해서 약간 체념한 것 같기도 하고. 예. 네, 그렇게 뭐 열심히 살아가고 있더라고요. 저희가 주되게 이제 그 서방 통신사, 예. 서방 언론이 제공하는 이제 뉴스로 러브 전쟁 사태를 지켜보고 있는데 예. 그러다 보면은 뭐 이제 일각에서 징집에 반대하면서 거부하는 사람도 있고 전쟁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다고 하고 또 어떤 뉴스를 보면은 푸틴에 대한 지지율은 굉장히 높게 나오고 그러는데 실제로 체감하는 여론은 좀 어떻습니까? 이 전쟁에 대해서. 그러니까 확실히 지금의 어떤 젊은 세대에는 좀 다른 의견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징집이 되더라도 그 세대가 이제 징집의 대상이고 젊은 세대가 당사자가 되니까. 예. 그런 점도 있고 또 이제 워낙 이제 지금의 젊은 세대는 또 어릴 때 해외에서 생활하거나 해외 경험을 많이 한 세대이다 보니까 지금 21세기에 전쟁이 웬 말인가 예. 이런 뭐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전쟁이 장기화에 접어들었는데 이 휴전 가능성은 없어요? 진짜로? 그런 얘기는 좀 안 나옵니까? 지금 뭐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뭐 전 세계가 지금 미국 대선을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 11월 이후에 대선? 네. 11월의 결과가 그 이후의 어떤 미래를 많이 바꿔놓을 수 있다고 다들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러시아 사람들도 또 러시아 정치권도 지금 11월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러시아에서 러시아 기업인들이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은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준비하고 있지만 트럼프가 당선이 된다. 당선됐을 경우. 만약 당선된다
하면 내년부터는 그동안 철수했던 기업들이 대대적으로 다시 복귀를 하고 러시아에서 멈췄던 그런 뭐 공장들이나 생산 라인을 전면 재가동할 것이다. 지금 이런 시나리오를 그러니까 또 쓰고 대러 있습니다. 제재가 오히려 풀릴 수도 네. 있고 이게 휴전으로 가까워질 예. 수도 있다. 네. 예. 그래서 지금 러시아 여론이나 지금 뭐 정치권은 뭐 대체적으로는 트럼프 당선을 원하고 있어요. 뭐 민주당이 예, 미국의 예, 예. 민주당이 뭐 대선에서 승리를 한다면은 아마 지금 상황이 계속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오히려 트럼프 당선을 좀 더 원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참 역설인 게 2차 세계대전의 전선은 크게 이제 이쪽 동아시아, 예. 일본 제국주의 전선 하나하고 예. 저쪽에 이제 나치 전선, 독일 전선 있었지 않습니까? 네, 네, 네. 저쪽에. 근데 이 둘 다 그 서양에서의 2차 세계대전도 그렇고 이 태평양 지역, 동아시아 지역에서의 그 2차 대전도 그렇고 둘 다 사실은 소련이 개입하면서 종식이 된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모스크바에 가면 이제 그런 승전 기념일이 네. 있는 건데 지금은 역설적으로 지금 이 평화의 시기가 오게 만든 게 소련인데 이 러시아를 두고 유럽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전방위적으로 지금 압박을 하고 있고 이렇게 된 배경에는 또 사실은 그 원래 이제 나토의 동진을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어떤 제가 알기로는 신사 협정이 있는 건데 이게 이제 무너지면서 러시아가 좀 반발하게 되는 이런 상황이지 네. 않습니까? 네. 예, 예. 뭐 전통적으로는 러시아가 지속적으로 뭐 표명하고 있는 입장은 이제 뭐 어찌됐든 간에 냉전 시절이 있었고 소련과 미국이 서로 대립하는 그때 이제 뭐 나토와 예. 러시아 소련 측에서는 이제 바르샤바 조약이 있었고 그러다가 결국에는 소련이 붕괴하면서 바르샤바 조약은 해체가 되고 네. 그때 사실상 나토의 목적도 어떻게 보면 이제 소련이 붕괴됨으로써 상실되었는데 나토의 이제 존립 이유가 없어졌는데 나토는 계속 살아 있고 예. 그러면서 이제 나토의 새로운 목적을 찾아 나서면서 예. 어떻게 보면 이제 미국이 본격적으로 뭐 국제 경찰 역할도 하고 뭐 새로운 적을 계속 만들어 왔다라는 것이 이제 러시아의 입장이죠. 그러면서 계속 유럽 몸집을 키워오면서 러시아 쪽으로 유럽에서 동진을 하고 러시아는 그것을 어떤 생존의 위협으로 많이 느껴왔던 것 같아요. 이 키이우라고 불리는 키예프가 제가 역사는 잘 모릅니다만은 예, 예. 제가 알기로는 이제 이른바 슬라브족 국가가 예. 탄생하게 된 곳이 네. 키예프잖아요. 네, 네. 키이우. 러시아 네, 사람들이 네, 네. 키예프, 그다음에 예.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키이우라고 부르는 예. 거. 그곳이면은 사실은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는 거의 뭐 우리로 치면은 형제 단군 조선 같은 예, 한 예, 예. 형제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근데 그렇게 보면은 협상할 만도 한데 이렇게 네. 좀 제가 봤을 때 감정적인 것도 많이 섞여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네, 사실 이제 러시아랑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어떻게 보면 러시아의 역사가 이게 뭐 슬라브 민족의 역사가 키예프 루시, 예. 키예프 루시에서 시작이 됐는데 지금 그렇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형제끼리 지금 전쟁을 예. 하고 있는 형국이지 않습니까? 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지금 뭐 6.25 전쟁하고 비교를 하시잖아요. 예. 그러니까 딱 그런 게 되게 정확한 비유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쟁이 나기 전에 이미 거기에 많은 친척들이 살고 있었고 서로 친척들이 왔다 갔다. 왔다 갔다도 뭐 너무 많이 하고 또 그렇게 거주도 많이 했는데 갑자기 전쟁이 일어나면서 아이고. 이제 뭐 어떻게 보면 분단 아닌 분단이 돼버린 거죠. 예. 그래서 감정적인 게 굉장히 많이 섞여 있고요. 결국 사실 왜 그러면은 우크라이나가 지금 러시아랑 이렇게 전쟁을 하고 있느냐? 네. 갈등의 원인은 결국 이제 우크라이나가 소련이 해체되고 나서 다 이제 독립국가가 되지 독립국가 됐죠. 않았습니까? 네. 예. 특히 우크라이나 지역이 이제 핵을 포기하고 예. 90년대 초에 그러면서 미국에서 뭐 지원도 받고 맞습니다. 했지만 경제가 지금 소련 붕괴 이후 지금까지 경제가 딱히
좋았다라고 할 만한 시절이 없는 거예요. 경제 성장이 좀 일어나거나 네. 이런 게 없다는 얘기죠. 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항상 그 어떤 경제 성장에 대한 좀 잘 살아보자라는 거에 대한 그 기본적인 갈망이 있었고 예. 또 바로 옆이 유럽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도 유럽 연합으로 들어가게 된다면 우리가 좀 그래도 혜택도 받고 좀 유럽 국가로서 살아갈 수 있지 우리도 않을까? EU의 구성원으로서 네, 그런 이제 욕망이 있었던 거죠. 우크라이나는 계속 유럽에 가까워지고 유럽 연합으로 들어가고자 하는 제스처를 취해왔고 그때마다 러시아는 경고를 하거나 경고로 안 되면 이제 뭐 가스나 이런 이제 실질적인 제재를 가하면서 자꾸 이제 우크라이나를 쥐락펴락했었죠. 그러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뭐 우크라이나가 EU 가입을 추진하면서 또 우크라이나의 지금 돈바스 지역에서는 계속 네. 내전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네. 예, 그런 것들을 좀 단번에 해결하고자 러시아에서는 전쟁을 일으키지 않았나,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거는 사실 그렇게 보면 이제 미국과 나토를 중심으로 한 서방과 러시아의 어떤 정치 군사적 타협 네, 그리고 이제 당사자인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타협 네, 이게 있어야 되는데 그 타협을 하려면은 타협의 테이블에 올라가는 협상 테이블에 올라가는 재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거는 뭐일 것 같습니까? 지금 사실 왜 다들 트럼프의 당선 뭐 혹은 뭐 미국의 대선 결과를 기다리느냐? 지금 이 상태로는 끝이 안 보인다고 판단하는 것 같아요. 그거는 러시아도 마찬가지고 뭐 우크라이나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요. 왜냐하면 지금 서로 이제 퇴로가 없어요. 지금 상황에서는 지금 상황에서는 퇴로가 안 보이는 거예요. 러시아는 그렇다고 해서 계속 전쟁을 할 수도 없고. 예. 그래서 지금 형국을 보면은 어쨌거나 러시아는 뭐 크림반도는 당연히 러시아 땅이라고 하고 지금 이제 돈바스 지역을 네. 이제 러시아가 차지하고 있잖아요. 네. 그 지역도 이제 러시아로 편입시키고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인정하라 하면서 이제 사실상 우크라이나가 납득하기 어려운 받아들이기 어려운 조건을 제시하고 있고 네. 우크라이나는 너네 그럴 바에는 우린 끝까지 싸우겠다. 라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입장이 전혀 좁혀지지 않는 그러니까 지금 사실상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은 상대가 우크라이나가 아니라 미국이라고 봐도 그렇죠. 나토와 무방하죠. 미국이죠. 예, 예. 나토와 미국이죠. 왜냐하면 지금 미국이 이 우크라이나 전쟁 2년이 넘었죠. 넘었는데 지금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쏟아부은 돈만 우리나라 돈으로 한 100조 정도 이상 지금 쏟아부었는데 그러니까 미국에서 일반 여론이 그 전쟁 이제 그만해라. 그 돈을 예, 그만 그렇죠. 내라. 예. 라고 할 만한 지금 상황인 거예요, 사실. 그렇다 보니까 아무튼 러우 전쟁은 이번 11월 미 대선이 예. 좀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 같고 예. 다시 모스크바 얘기로 돌아가세요. 저는 모스크바에서 음식도 맛있고 보드카도 맛있고 맥주도 맛있고 뭐 와인도 맛있게 먹고 왔는데 러시아에서 느꼈던 그러니까 제가 막연했던 춥고 보드카 좋아하고 이런 느낌이 아니라 굉장히 그 서구적인 느낌 뭐 이렇게 사실 이제 유럽이나 별 차이 없는 그런 느낌도 많이 받았어요. 그러면서 한국인을 굉장히 좋아하고 한국인이라 그러면 코리안이라 그러면은 너 한국 사람이냐 그러면서 굉장히 그렇게 환대해주고 그런 분위기였는데 지금은 또 그런 분위기인지 어떤지가 좀 궁금합니다. 사실 이제 러시아 사람들이 이제 여론조사 많이 알려진 사실인데 그 한국인에 대해서 굉장히 호의적이고요. 예. 또 거기에 많은 이제 한인 동포가 예. 고려인 동포가 오래전부터 또 거주하고 있었고 하다 보니까 기업 이미지도 우리가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한국 사람을 좋아하고 또 거기에다가 지금 이제 우리나라가 계속 우크라이나 지지를 공개적으로 표명하고 네. 하고는 있지만 지금은 또 한국 컨텐츠가 굉장히 인기 저희 K-팝이나 K 컨텐츠들 이런 것들요. 그래서 오히려 또 그런 부분이 지금 그나마
한국 사람에 대한 어떤 그런 호의적인 감정을 지금 지탱하고 있지 않나. 실제로 그 러시아의 지금 OTT 서비스에 한국 드라마가 지금 200편이 넘게 올라가 있고요. 200편이요? 예. 그리고 지금 2022년에 전쟁이 딱 일어나는 그 시기에 2월 달인가? 예, 2월에 예. 그 공교롭게도 같은 달에 예. 전쟁이 터지기 직전에 한국 컨텐츠 진흥원이 모스크바에 들어갔어요. 지금 사무실이 있어요. 그래요. 예. 그러니까 그 한국 컨텐츠 진흥원이 모스크바에 러시아에 들어갔다라는 것은 그러니까 확실한 이익이 없으면은 들어가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이게 네. 개인 일반 기업도 아니고. 네. 그러니까 그만큼 수요가 많고 지금 러시아에서 한국 뭐 드라마, 영화를 수입하고자 하는 요청, 그다음에 뭐 웹툰, 그다음에 그런 K-팝 콘서트 초대해서 콘서트를 열고 싶어서 정말 줄을 선다고 하는데 뭐 그 제가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거기 계신 분한테, 그러니까 오히려 한국에서는 지금 뭐 그 유명 그룹은 고사하고 무명 그룹도 러시아는 안 가려고 한다. 네. 그렇군요. 어쨌거나 되게 지금 한국 컨텐츠에 대한 그리고 한국 문학에 대한 관심도 굉장히 높아서 뭐 우리나라에서 최근에 뭐 베스트셀러가 되고 있는 책들도 되게 빠르게 번역이 돼서 러시아 이제 그런 출판 시장에서 유통이 되고 있습니다. 아니 뉴스를 보면 푸틴 대통령이 그 한국을 향해서 혹은 그 러시아 당국 관계자가 어떤 외교부 관계자든 네. 이렇게 공식적으로 어떤 발언하는 거 보면 경고 비슷한 거 그러면 네. 안 돼 이렇게 네. 하긴 하는데 그 수위를 보면은 세진 않다. 러시아 입장에서도 한국이 너무 오버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네.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우크라이나를 막 직접적으로 무기를 지원한다든지 일방적으로 뭐 미국을 편든다든지 이렇게만 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하는 것은 제가 그렇게 체감하는 건데 네. 러시아 입장에서도 한국이 필요해서 그런 게 아닌가 싶어서 네. 그렇지 않나요? 예, 뭐 그러니까 사실 그런 부분 그런 해석도 충분히 저는 가능할 거라고 보고요. 지금 전쟁 이후로 네. 러시아가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제재를 받고 있거든요. 그렇죠. 거의 한 5천 건 정도가 되는데 이거는 5천 건이요. 이란보다 많고 북한보다 많아요. 아 그래요? 국제 제재 이 건수로 봤을 때 지금 네. 러시아가 압도적으로 지금 거의 1위를 달리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러시아가 사실은 물론 어떤 면에서는 뭐 한국이나 주변 워낙 전 세계적으로 지금 제재를 많이 받고 있다 보니까 네. 뭐 한 나라라도 좀 관계 개선을 하면 좋은 입장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그런 점에서는 또 뭐 한국과 또 관계 개선을 해서 좀 뭔가 도모하고자 하는 것 아닌가라고 해석할 수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왜 지금 사실 푸틴 정부가 지금 뭐 우크라이나나 미국 상대하기만도 벅차고 사실은 한국에 대해서 한편으로는 너무 많은 신경 써줄 여력이 없어요. 또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어쩌면 만약에 저희가 지금 이 러우 전쟁에 대해서 뭐 크게 어떤 제스처를 취하거나 뭐 우크라이나 편을 들어서 막 뭔가 제스처를 취하지 않았더라면 어쩌면 아예 그런 발언이 안 나왔을 결이 없기 때문에 근데 지금 계속 이제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그런 뭐 아마 입장이 있겠죠. 뭐 그쵸. 국제 정치적인 또 미국과의 관계도 고려하고 뭐 여러 가지 고려해서 그런 입장을 발표하다 보니까 러시아도 거기에 대해서 뭐 형식적인 차원에서 좀 대응하는 것이 아닌가. 예. 그렇게 중러 관계는 어때요? 많이 저희가 볼 때도 굉장히 긴밀하게 지내는 것 같은데 지금 뭐 굉장히 경제적으로는 엄청 긴밀하게 지금 협력을 하고 있고요. 원래도 좀 그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 그러니까 키예프 합병 이후에도 중국하고 관계가 좋았는데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제재도 받고 있고 하는 상황에서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더 중국하고 가까워질 수밖에 없는 거죠. 정치적으로도 그렇지만 경제적으로도. 그래서 네. 모스크바의 지금 자동차 시장도 중국이 엄청 많이 차지하고 있고, 아 그래요? 네, 중국 차들이 저는 중국 차들을 그렇게 많이 본 것도 처음이었어요. 저 모스크바 갔을 때 진짜 4대 중에 한 대가 다 현대 기아차였어요. 네. 예. 그러니까 뭐 현대 기아 합쳐서 점유율이 거의 한 네. 4분의 1 예, 그 정도 된다고 정도 했었습니다. 먹을 정도로 러시아에서는 거의 뭐 국민차 수준으로 그러니까요. 그렇게 많이들 타고 다녔는데 지금 중국이 엄청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또 하나 제가 역설적으로 보는 거는 러시아는 사실은 한국에 굉장히 우호적이었어요. 예전에 이제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육자 회담을 할 경우에도 사실은 러시아는 남측 편을 좀 한국 편을 많이 들어주는 편이었고 지금은 북한하고 굉장히 우호적으로 돼버린 상황이잖아요. 네. 예, 예. 요 얘기도 한번 좀 하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지금 이제 아무래도 그 이번 우리나라에서도 뭐 윤석열 정부 들어서고 나서 지금 한미일 그렇죠. 한미일. 네, 한미일 뭐 어떤 군사 동맹이 네. 점점 강화되고 있고 그게 상대적으로 지금 중국하고 러시아하고 북한을 지금 뭉치게 만든 효과가 분명히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뭐 강대강으로 가니까.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 과거에 말씀하신 그 육자 회담의 그 구성원들이 지금 다시 그런 지금 두 편으로 나뉘어져서 지금 뭐 냉전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뭐 그렇죠. 그런 상황으로 계속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저희는 사실은 이제 좀 한국은 기초과학이 많이 이제 부족했기 때문에 러시아에서 이렇게 얻을 게 좀 많고 네, 그리고 러시아는 이제 우리처럼 이렇게 이런 제조 산업 기반이 탄탄하지 않잖아요. 네. 세상에 웬만한 건 저희가 다 만들어낼 수 있는 그렇죠. 제조업 강국이 이제 한국이라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은데 네. 이렇게 지내는 관계가 굉장히 좀 속상하고 네, 맞습니다. 네. 러시아에서도 사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팔아먹을 게 더 많은데 사실은 네,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일본 같은 경우가 뭐 마찬가지로 지금 러우 전쟁에 대한 뭐 그런 뭐 비판의 입장을 계속 표명하고 뭐 어떤 대러 제재에 동참하고 있지만 사실 물밑에서는 엄청 경제적으로는 러시아랑 계속 교류를 하고 있거든요.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아. 지금 원래 지금 일본이 지금 이 러시아 극동에서 홋카이도 쪽, 예. 추진했던 그 가스 프로젝트라든가 예, 이런 예. 것들이 처음엔 중단되는 듯 싶었지만 네. 지금 또 계속 물밑에서는 그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러시아 극동에서 일본하고 막 가스 네, 관도 네, 그 얘기 연결하고 많이 나왔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일본이 되게 우리는 일본 보면 되게 교활하다고 싶을 정도로 나쁜 놈들이죠 일단. 그러니까 반성하고 있지 않으니까.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되게 국제 정치를 엄청 교활하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활하다가 뭐 꼭 나쁜 의미보다는 이제 우리의 어떤 외교, 국제 정치도 좀 그런 교활해질 필요가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저는 최근에 많이 하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전쟁은 전쟁이고 우리가 비판할 건 비판하고 있고 또 테러 제재에 참여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럼 왜 우리도 뒤로 또 이야기도 하고 우리가 그거는 그거고 경제적으로 취할 수 있는 이득은 또 취할 수 있는 것 아닌가. 근데 그런 점이 이제 조금 아쉬운 것 같습니다. 네네. 그 귀한 걸음 하셨는데 진짜 러시아 전문가이신데 저희 갔을 때 통역 다 해주시고 그러셨는데 책을 내셨잖아요. 책 얘기 좀 하려고요. 네. 제가 요 책 얘기. 네. 이상한 러시아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예. 이상한 러시아. 제 느낌이 이상하다라고 하는 이게 다중적인 어떤 중적인 의미가 좀 있지 않았나. 네. 그런 것 같은데. 예. 네. 그 제목을 사실 제일 오랫동안 고민을 했고요. 네. 제일 많이 고민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네. 뭐 기존에 지금 상황인 만큼 그렇죠. 그 러시아에 대해서 내용적으로는 사실 좀 러시아를 다양하게 좀 알아보자 좀 긍정적인 취지로 쓰여진 책인데 네. 제목을 너무 또
뭐 예를 들어서 뭐 밋밋하게 하면 아니면 너무 이제 긍정적으로 너무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하면 하면 제목 보고 걸으실 것 같은 거예요. 독자분들이. 네. 그러니까 뭐 러시아 지금부터 뭐 10년이 기회다라던가 이런 식의 어떤 표현이 되게 네. 좀 옛날에는 그런 게 많이 네. 먹혔을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또 너무 그렇게 썼을 때 제목 보고 이거는 분명히 그냥 좋은 얘기만 썼을 거야. 러시아의 우호적인 얘기만 예. 그러니까 그러고 그냥 걸러질 것 같은 좀 두려움이 있었고요. 또 한편으로는 그러니까 되게 지금 서점가에서 러시아에 관한 책들이 보면은 되게 그 어떤 특정한 분야에 되게 깊이 어떤 다루고 한 있는 분야에 네. 예. 그런 책들이 좀 많은 편입니다. 문학이라든가 경제라든가 그렇죠. 정치라든가. 근데 이 책은 좀 일반 대중이 개괄서 네. 러시아 개괄 일반 대중이 러시아에 네. 대해서 잘 몰라도 좀 입문서로 읽을 수 있는 책으로 만들고 싶어서 일반 대중은 러시아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 이런 고민을 좀 많이 하게 됐죠. 그래서 초반에는 러시아를 욕을 엄청 하다가 지금은 이제 욕하는 것도 이제 포기한 것 같아요. 그래서 러시아는 그냥 이상해. 왜 저러는지 이해가 안 돼. 우리의 상식으로는 우리의 생각으로는 러시아가 왜 저러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 돼. 좀 이상한 것 같아. 라는 게 좀 제 주변에서 이렇게 많이들 그렇게 말씀을 하시길래 러시아가 좀 이상하게 느껴질 수도 있겠구나. 그 말 그대로 이상하게 네.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이렇게 이 제목도 괜찮겠는데 좀 그렇게 나쁘지도 않고 그렇게 또 엄청 긍정적이지도 않은 그런 애매모호한 말 그대로 어떤 바라보는 상이 네. 다를 수도 있는 거고 네.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서두에 쓰고는 있지만 이제 이상한 러시아가 이제 다를 이 서로 상이라는 의미도 이제 한자적 의미도 갖고 있거든요. 올해가 한러수교 34주년을 맞이하게 되는데 예. 한러수교 34주년을 축하하기 위해서 이제 한러 간의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해서 나온 책이지 않습니까? 예.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한러 관계에 좀 뭐 네. 저는 한러 관계는 이제 뭐 앞단에서는 이제 정부가 이제 밀고 나갈 수는 있지만 결국에는 그 일반 시민들의 어떤 교류, 일반 국민들 간의 어떤 교류가 있어야 진짜 어떤 그 국제 교류가 이루어진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많은 분들께서 러시아를 되게 지금까지 단적으로 만약에 소비하셨다면 또 다른 면, 잘 알려지지 않은 면을 뭐 이 책을 통해서 또는 다른 이제 매체를 통해서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긴 시간 동안 저희 그 글로벌 투데이에 출연해 주신 우리 그 이상한 러시아 작가 이의찬 작가 긴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